이번에는 C에서 함수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가 새 프로젝트 해주시고요. 빈 프로젝트, C++의 빈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C03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언더바 펑션. 프로젝트가 열렸으면 이 빈 폴더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이걸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새 항목해서 cpp 파일도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항상 똑같은 방식이 될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요. 그리고 기본으로 include 하나 해 주시고요. 메인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함수 선언이 만약에 이 위에서 선언과 동시에 정의가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정의가 일어난다면 그냥 여 아래서 그대로 호출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 더더군다나 여러가지 헤더와 cpp로 뒤에 가면 나눠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정의부와 선언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메인 위에 항상 선언부가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모양으로요. 그리고 밑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변수명은 이렇게 변수명을 생략해도 됩니다. 선언부에서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얘를 사용하는 곳에 뭐 우리가 10, 20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이름이 지금은 나타나지만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이 변수명이 요 선언부만 읽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언부에도 항상 같은 이름을 써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는 호출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함수의 정의 부분을 간단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 B, C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return. 그러면 이 리턴된 값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다 아실 거예요, 함수 사용은. 예,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보게 되겠네요.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예상한 값이 그대로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언 부분이 항상 메인보다 위에 있다, C에서는 이거 하나 정리해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내용을 하나 볼 건데요. 빈 프로젝트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C04 수학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잠깐 더 보고 나가면 이 D와 여기에 A, B의 영역 그리고 C 이 영역은 다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B는 메인에 소속된 지역 변수고요. 요 위에다 쓸까요? 메인에 소속된 지역 변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 B, C는 이 add 구역에 소속된 지역 변수인 거죠. 예, 이것도 같이 꼭 알아두세요. 지금 할 얘기가 바로 이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시작 프로젝트 잡아 주시고 요 지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A입니다. 새 파일 추가하는 거. 그 프로젝트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A 누르시면 요거 새 파일 추가 나옵니다.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수압이라는. 그냥 정의를 위에다가 쓸게요. 선언과 정의를 동시에. 그렇게 하고 템프라는 변수 하나 놓고요. 여기에다 A 넣고요. A에다 B 넣고요. B에다가 템프를 넣어요. 이러면 이거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A하고 B가 서로 교체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A가 10이고 B가 20이었다 그러면 템프에다 10을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20을 넣고요. 그 다음에 템프에 원래 10이 있었으니까 다시 B에다 10을 넣으니까 A, B의 값이 바뀌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래서 A, B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으로 가겠습니다. %d, d는 다시 또 %d 해주시고 스왑 콜 해주겠습니다. cd 이렇게 해서 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과 한번 보고요.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일견 보면 요 20, 30이 들어가서 C와 D의 값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바뀌진 않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제가 하나 여기 역슬래시 B가 아니라 역슬래시 N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호출이 될 때 20, 30 요 구문이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스왑으로 호출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A에는 20이 대입됐고요. 그 다음에 B에는 30이 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값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값이 다시 20, 30 바뀌지 않은 결과로 나오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우선 C, D를 선언하고 20하고 30을 각각 주네요. 그래서 C 여기에 주소가 존재하고요. 2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D 마찬가지로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자기의 주소가 붙었고요. 거기에는 30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 스왑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점프를 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int a는 20, 정확히는 20이 아니라 지금 그냥 c라고 변수로 쓸게요. 그리고 int b는 d가 대입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그림으로 보면요. A 공간 만들어지고요. A에 주소 붙고요. 그 다음에 B 공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B에 주소가 붙고요. 그리고 A에는 C의 값 20이 대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B의 값 30이 B에 대입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공간을 만들고 A를 넣네요. 그래서 템프 공간,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공간이니까 주소가 붙겠네요. 그 안에 지금 A 값이 들어갔습니다. 20이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하고 B의 값을 A에다가 주죠. 그러면 여기가 20이 아니라 이제 30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템프의 값을 B에다가 주네요. 그러면 B의 공간이 20이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만납니다. 얘를 만나면 지역 변수는 소멸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역 변수인 A, 그 다음에 B, C도 여기 템프네요. 템프도 여기에서 선언됐으니까 A, B, 템프가 모두 삭제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여기로 호출했던 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밑으로 수행합니다. 이때 C의 값을 CD의 값을 프린트하면 프린트 CD를 하게 되면 값이 바뀌었을까요? 지금 보면 그대로잖아요. 여기 공간에는 지금 이 공간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또 지역에 있는 변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값을 바꾸려면 맞습니다. 저번 챕터에서 다뤘던 포인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로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내용은 정신이 없으니까요. 이런 건 좀 지울게요. 여기도 좀 지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인터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가 포인터, 여기도 포인터. 그러면 A 공간 안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템프에다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공간 안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A 주소가 가리키는 공간에다 값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가리키는 공간에다가 값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줄 때도요, C와 D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전 챕터에서 포인터를 할 때 보면 주소를 넘겨줬죠, 포인터에는. 그래서 얘네 둘의 주소를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바뀐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int 포인터 A는요, 여기 C의 주소를 받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t 포인터 B는요, 여기 B의 주소를 받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A가 이제 가진 게 C의 주소가 됐고요. B는 B의 주소가 됐네요. 자, 이제 봐보겠습니다. 제가 포인터가 붙으면 해당 공간을 가리켜서 사용하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에 포인터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A의 해당 공간에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값을 꺼내옵니다. 즉 20이 꺼내오겠네요. 이걸 템프에다 넣어주네요. 템프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B가 가진 주소를 가리켜서요, B가 가진 주소 D죠. D를 가리켜서요, 그 안에 있는 값을 꺼내옵니다. 30을 꺼내오네요. 이 값을 A가 가진 주소를 가리켜서 그 공간에다가 넣어주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20이 아니라 30이 들어가겠네요. 마찬가지로 템프의 값을 꺼내와서요, 템프의 값을 꺼내와서 B가 가진 주소를 가리켜서요, 해당 공간에다가 넣어주네요. 그러면 이 안에 20이 들어가네요. 그렇게 하고 얘를 만나면 이제 소멸들이 시작되죠. 얘네들은 모두 3개 다 소멸이 시작됐고, 다시 돌아와서 프린트를 실행하게 되면 이 안에 공간이 바뀌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30, 20으로 바뀌어서 잘 나타나게 될 겁니다. 포인터의 사용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애를 포인터로 가리켜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여기에는 포인터로 바뀌겠고요. 마찬가지로 A가 가진 주소를 가리켜서 그 공간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요. B도 마찬가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할 때도 이렇게 포인터를 붙여서 출력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주소로 넘겨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바뀌어서 왔습니다. 근데요,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요거 주석 처리하고요. 이거 복사한다. 요거 그냥 복사는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수압 REF라고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는 레퍼런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레퍼런스면 주소가 요 포인터가 필요가 없어지고요. 예, 그대로 값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했던 거를 예, 다시 한번 여기에서 수압 REF에서 C하고 D를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 바뀌었던 값이 원래 다시 바뀌어서 원래의 값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바꿔놓은 값을 다시 바꿨죠. 그죠? 그래서 값이 잘 나왔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레퍼런스가 더 간편해요. 그리고 여기 포인터는 널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A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는 이렇게 널 포인터를 넣어버리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이렇게 되면 뭐 문제 생기겠죠. 가리킬 수 있는 주소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중간에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널 포인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포인터 대신에 레퍼런스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레퍼런스 사용하시고요. 널이 허용되어야 되는 경우나 주소로 다뤄야 되는 경우엔 포인터를 쓰지만 널 허용 필요 없이요. 그냥 다른 데에 그냥 참조로만 사용을 할 경우에는 요 레퍼런스가 더 편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